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 변호사님, 요즘 뭐 어디 재밌는 사건 사고 좀 없어요? 아, 요즘에 요거 방송 보시고 예. 상담이 제가 부쩍 늘었는데요. 예. 요즘 상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거 보신 아마 또 오늘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이 디스크가 아파가지고 디스크 병원에 간 거예요. 허리. 근데 요게 하나만 이렇게 좀 잘못돼 있는데 이 의사가 요걸 수술하다가 이 두 발이 안 움직이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 건드려버렸구나, 다 신경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제가 볼 때는 좀 과실이 있는 것 같은데 무조건 이거 100% 과실이죠. 그래서 그 디스크 여기 전부에다가 그 심을 다 박은 거예요, 또. 이제 그걸 또 어떻게 만회해볼까 하고. 만회해볼까 하고. 무리하게 했구나. 네, 그 무리하게 해버리니까 더 아픈 거죠, 이제. 네. 와. 그래서 이게 또 근데 잘 심지를 못해가지고 좀 약간 삐뚤삐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대학병원에 가서 이거 다시 또 심었어요. 뽑았구나. 아, 또 심었어요? 네. 대학병원도 이거 손 쓸 수가 없는 거 다 박아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정해준다고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몇 년간 여기 허리 때문에 잠깐 갔다가 두 다리 마비되고 뒤에 디스크 다 원래 있던 것까지 망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의사한테 소송을 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이 의사가 그냥 합의금 한 3천만 원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예를 들어서 이 허리에 그렇게 누가 못을 많이 박아가 네. 3천만 원 먹고 떨어져라 하면 떨어지겠습니까? 그 의사한테 그 디스크를 그냥 의사 디스크도 다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지금 심정상 그래서 좀 심하네요. 네, 그죠? 제가 그거를 이제 형사 소송과 함께 이제 배상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가 부동산 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확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권리금 상가 보면은 이제 건물주가 일단 무조건 들어와서 이제 월세를 받잖아요. 상가들은. 근데 이제 상가들은 무조건 바닥 권리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권리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데는 권리금이 더 높죠. 근데 이 권리금 기간을 채워주질 않고 집주인이 자기 건물 팔았으니까 나가라. 이제 새 주인이 와서 나가라.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예, 권리금은 거기에 상응하는 또 계약 기간이 있죠. 예. 네. 그리고 자기도 뒤에 받고 나가야 되는 건데 이제 건물주가 그걸 팔아버리고 뭐 거기에서 뭐 다시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재건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는 권리금도 못 받고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권리금이라는 게 한국에 수십만 건이 있을 건데 네, 있죠. 근데 왜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들어왔어요. 이제 법제화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론적으로만 돼 있어요. 판례로. 근데 판례도 권리금은 인정을 한 거예요. 이제 무형의 이익을 이제 돈으로 주고 받는다. 이제 이렇게 그 판례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좀 법제화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간을 권리금을 낸 만큼 그 기간은 보장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권리금을 빼줘야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좀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 참 의문이 뭔가 하면 이게 어쨌든 주고받는 건물을 바탕으로 주고받는 돈인데 돈은 무형이 아니고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적으로 한두 건이면 판례지. 한국에 수십만 건이 있을 권리금에 대해서 위에 법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서 권리금이라는 부분을 법적인 용어로 정리해서 이렇게 안 하는 거. 안 그러면 권리금을 없애든지. 그렇죠. 그러면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보든지. 안 그러면 권리금을 사실상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처벌 안 하잖아요. 처벌 안 하죠. 처벌 인정한다니까요. 예, 처벌 안 하면 그걸 법제화해가 권리금을 보상해야 줄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이제 판례가 계속해서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니까 권리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시면 오시면은 제가 또 잘 상담을 해드리고 또 이제 끝까지 받아들이니까. 한번 물면 안 놓습니까? 전 놓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병원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아시잖아요. 효녀 변호사니까 물면 안 놓구나. 21세기 효녀 변호사. 네.
근데 요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효녀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들면 뭔 변호사 같고 섹시 변호사. 아니 이제 너무 돈 없다고 하지 말라고. 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솔직한 것도 문제구나. 근데 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어떤 분이 이제 상담으로 오셨는데 이제 누가 지인이 이제 상담을 해줬나 봐요. 자기 이제 남편이 이제 바람을 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을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 외국에 계신 분인데 두바이에서 이 방송을 보시고 야, 그 서울에 배승희 변호사인데 한번 가봐라 라고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집은 어디신데? 아이고, 이 친구는 이제 서울에 있고 자기 친구는 이제 두바이에서 이 황장수 뉴스 브리핑을 보고 거기서 아, 배승희 변호사가 그거 전문이니까 한번 가봐라 라고 해서 이제 미용실 가다 들리셨다는 거예요. 아, 소개해주신 그 두바이에 계신 그 친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거 보시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니까 참 글로벌하다. 야, 근데 서울에 있는 분이 못 보고 두바이 계신 분이 봐가지고 보고 저기 연락을 해라. 네. 야, 참 너무 감사합니다. 참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군요. 그래서 네. 아, 또 좀 있으면 또 미국에서 오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이분 사건도 제가 하기로 했고 아주 그냥 그 상간녀. 아, 이런 약간 사건 스토리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스토리가 제 각색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시는 분이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신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이제 뭐 부부끼리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부부끼리 운동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부부 모임들이 쫙 있는데 이제 거기서 바람이 난 거죠. 아, 부부 모임에서. 네, 약간.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거는 자기도 이 여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내 남편한테 이럴 수 있느냐. 완전 이제 꼭지가 돌으신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상간녀 이렇게 전문 손해배상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드리기로 했죠. 근데 또 재밌는 이혼 사건도 하나 있는데, 이거 다 이걸 보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 비슷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부부가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살려고 하면은 이제 뭐 신혼 임대주택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네, 그렇죠. 재산이 네, 재산이 이제 한쪽이 되니까. 이제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제 부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혼을 한 거예요. 그건 서로. 이제 입주 자격이 없어지니까. 네, 입주 자격을 하기 위해서 참 이제 진짜 아파트가 가짜 이혼을 하게 만들어. 아유, 어차피 둘은 뭐 아기도 낳고 하니까 우리가 이혼해봐야 어떻게 되겠어 하고 이제 가장 이혼을 한 거죠. 근데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위장 이혼한 사람 많죠. 나도 네. 좀 있으면 그런 사람 이야기 하나 할게요. 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위장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다 재산 몰아주고. 그러면 이제 재산을 가진 이 한쪽 이제 뭐 남편이 사업하는데 와이프 쪽으로 명의 다 돌리고 이혼해버리면. 그럼 거의 99.99% 바람난다. 네, 바람. 이혼했는데다가 재산은 내한테 와 있지. 네. 그러면 뭐 그 길로 들고 바람나지 뭐.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 그냥 딴 사람이랑 산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상담이 그거는 오는데. 이게 이혼을 안 했으면 재산 분할이라도 하지.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됐으면 네. 이걸 다시 받아내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혼 이제 혼인도 가장 혼인이 있고 이제 이혼도 가장 이혼이 있는데 혼인 같은 경우에는 무효를 인정을 해요. 네, 그렇죠. 네, 그 왜냐하면 뭐 이제 국적 취득을 위해서 네, 여러 그것 가지로. 때문에 하게 해서 혼인 무효는 인정을 해주는데 이혼 같은 경우에는 혼인을 했다가 이제 별거를 하는 거를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뭐 그것이 어떤 뭐 허위의 뭐 그런 거라 하더라도 서로 이혼을 하기로 했으면 이제 이거는 가장 이혼이 아니라 완전한 이혼이다. 그래서 취소가 안 돼요. 내가 알던 어떤 사람도 네. 이렇게 이 자수성가해가 성실하게 큰 돈을 모아가지고 제 이렇게 한국에서 큰 사업을 했는데 IMF 때 좀 어려워지니까 다 이제 뭐 차압이 들어갈 거니까 재산에 그래도 남은 부분이 상당했는데 이 와이프한테 맡긴 거예요. 이혼하고 네, 가짜로. 이게 시작이죠 이제. 그런데 네. 이제 어떤 뭐 정치판에 끄떡끄떡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네. 둘이 바람이 나쁜 거예요. 좀 잘생겼나 보네. 와이프가 예술계 인사인데 그래갖고는 마누라 뺏겨 재산 뺏겨. 네? 근데 그런 사람은 정치적으로 잘 안 됩니다 보니까. 될 수가 없죠. 그게 소문나잖아요. 네, 그 얼마 전에
좀 생기신 분이 예. 이제 얼굴이 반반하신 정치인인데 저도 아는 분인데 약간 그 소문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제 엄마들 사이에서 아, 저 남자가 누구누구랑 사귄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되더라고요.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위장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은 네. 뭐 반반으로 하든지 그래도 재산을 갖고 있던지. 이혼은 그냥 위장으로 하더라도 재산은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죠. 위장 이혼하면 돈까지 맡겨놓으면 아, 그거는 100% 두 가지 다 잃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뭐 세금 피하고 좀 뭔가 차업 피하기 위해서 가정을 깨버리면은 그 가정이 그냥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혼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네. 아, 좀 안타깝습니다. 참. 네. 만약에 네. 돈을 이렇게 다 몰아주고 가짜 이혼을 했는데 바람이 나가 저쪽에 갔을 때 그걸 남편이 찾을 방법은 있나요? 없죠,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죠.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면 합의 이혼을 했고 이제 재산도 이쪽으로 합의로 해서 갔기 때문에 이 남 재산을 어떻게 다시 돌려받아요? 아, 이제 남인데요, 뭐 그 사람은. 그럼 뭔 생각들을 가지고 했을까? 배선희 변호사만 미리 좀 알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아, 그런 거 있었으면은 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좀 했을 건데. 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IMF 때 한창 그 왜 창업 붐 일었을 때 돈을 엄청 번 거예요. 근데 이제 차압이 들어오니까 와이프가 이혼을 했어요. 네. 이혼을 해가지고 한 10년 또 같이 살았죠. 근데 이제 와이프가 야, 이제 합쳐야 되지 않냐, 이제 경제 나아졌으니까 다시 혼인신고하자 하니까 이 남자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냐, 지금 이 상태 너무 좋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해야 된다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다시 갔대요. 네. 그 이제 혼인신고를 하러 가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보고 계속 어. 뭐 똑같은 사람인데 왜 하러 왔냐,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도 하게 됐다는 또 그런 슬픈 얘기가 있죠. 참.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은 네. 이렇게 하나 카메라를 앞에 놓고 둘이가 재산을 다 갖다 놓고 네. 우리 둘이는 위장 이혼을 한다. 동의하냐? 동의한다. 자, 재산은 내 건데 니한테 이렇게 맡겨 놓는다. 이런 걸 다 기록으로 촬영을 해놓고 그 테이프를 공정받아 놓으면 어때요? 효과가 있을까요? 그 재산이 내 거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명의 처음부터 다 이야기하는 거지. 네. 근데 명의 신탁 재산 얼마, 액수 얼마, 뭐. 예? 그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위장 이혼은 하면 안 되는 거네. 위장 이혼은 위장 이혼은 하되 네. 돈은 주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이제 그거 뭐 명의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명의 신탁을 할 수는 있는데 또 명의 신탁이 불법이다 보니까 어차피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맡겨 놓은 사람이 내 거다라고 이랬을 때 네, 그게 찾을 방도가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권리 필증 같은 거를 소유자가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명의 신탁으로 해서 다시 찾을 수라도 있는데 현금 같은 거는 진짜 못했죠. 정치적으로도 좀 유명했던 뭐 하늘에 나는 뭐 새도 떨어뜨리던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가 그 옛날 군사정권 때니까 네. 돈이 많아가. 네. 근데 자기 걸로 해놓으면 자기는 공직이나 정치를 했으니까 네. 남한테 맡겨놨는데 그 맡겨놓은 사람들 이 사람 죽고 난 뒤에 다 차지를 해버려가 큰 소송이 벌어진 적이 여러 건 있었어요. 그런 일에. 그래요? 예. 뭐 숨겨놓은 재산들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 되게 많은 이거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 아버지 건데 우리 아버지가 자기 이름으로 못 해놓고 가족 명의로도 못 해놓을 상황이라서 남 앞에 신복들 믿는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옛날에 갑자기 그랬죠. 죽어버렸는데 그걸 차지해버렸어요. 그 아들들이 상속받으면 이제 거의 못 찾는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경우 많았고 그렇게 재산을 예전에는 그 통장도 자기 이름으로 안 만들어도 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았죠. 맞죠. 그 김영삼 대통령이 실명제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다 이렇게 아니 뭐 보존돼 실명제 있잖아요. 하고도 뭐 한국 최고 재벌이 보니까 무슨 임원 명의로 네. 수도 없이 통장을 뭐 계급 따라 몇백억씩 예? 수천 개를 갖다가 해놨던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이게 누가 그 우리한테는 좀 안 맡기나? 왜 저한테는 안 맡기는 거죠? 왜 우리 집에는 재산이 뭐. 없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 보면은 예전에 그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통령 뭐 이러신 분들이 그 자기 운전기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강남역 사거리에 강남역 뭐 뱅뱅 사거리에 있는 건물이 그 운전기사 거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돌던데.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네. 큰 재벌 회장님의 오른팔이든 네. 그 회사의 부회장을 하던 사람이 출마를 해버렸어. 아, 예? 네. 선거에. 선거에 출마하면 재산이 얼마다고 이렇게 다 해야 등록을 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그저 사람이 살기 무슨 걱정 없는데 저런 사람이 출마 잘 안 하는데 왜 출마했을까? 그 재산이 몇백억이었어. 그래서 출마한 이유가 나중에 보니 네. 맡겨놓은 재산을 네. 이제 아, 회장님이 니는 뭐 내 밑에서 오래 묵고 살고 그래도 퇴임 후에도 덕도 좀 보고 있으니까 재산을 얼마 좀 들고 있어라 한 걸 그걸 다 재산 자기 재산이라고 선거 출마하면 다 등록하잖아요. 네. 이제 그걸 버리고 나면 나중에 돌려받기가 어렵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부러 출마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돌고 있어요. 예, 어떤 분한테 유력하게 돌기도 해요. 그 이번에 대한항공 조영호 회장 네. 그 상속받은 것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아 그게 그 네. 자기 아버지 조중훈 전 회장이 네. 이 통으로 내놔줬는데 네.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분이 검찰에 출석을 했잖아요. 네.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상속받은 지가 언젠데 지금 저걸 가지고 아니 이제 될 때 진짜 이 정부에서 하고 싶은 거는 될 때까지 한다. 그다음 일 가족을 다 세우더라도 누구 한 명 구속시킨다.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냥 아버지가 TV 앞에 서서 저가 하나로 이렇게 예? 좀 몰아주기 바랍니다. 옛날에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기 집안에 틀면 다 걸리는데 다 걸릴 건데 네. 대충 나온 것만 봐도 그래서 대표해서 갔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갔잖아요.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냥 네. 대표해서 네. 공소권 없음이 됐지 않습니까? 아, 피아제 시계 이야기 좀 넘기면 해야 되겠다. 네, 네, 네. 자, 아니 그래서 대한항공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네. 그냥 나는 내가 이제 이렇게 다 모아가 딸이 1년, 뭐 큰딸이 2년, 마누라가 5년이면 네. 이제 내가 5년에다가 이 합치시면 뭐 13년 이런 식으로 나한테 다 하고 막 나머지는 정리하자. 아, 그렇게.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충 안 합니까? 그렇게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영. 안 그러면 재벌들한테는 네. 딱 법을 정해가. 재벌이 사고 치면 돈으로 땜빵한다. 무조건 성질 나빠가지고 갑질해가 폭행을 하면 2,000원. 그 다음에 무슨 뭐 위장으로 식모를 써가지고 머리 끄댕이를 갖다가 이렇게 땡기고 바큐 했다 하면 3,000원. 아들이 무슨 뭐 위장으로 대학을 들어갔다 하면 1,000원. 네. 상속 잘못 받았다. 그리고 무슨 뭐 땅콩을 던졌다 하면 이거는 뭐 한 5,000원. 땅콩 그거 사 먹으면 안 돼. 마카도미아 먹으면. 그래갖고 내가 전에 최태원 회장 뭐 풀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돈으로 때우자고 했어, 돈으로. 그래서 최태원이 어차피 그런 말 넣으면 바로 한 6개월 안에 풀어줘. 그럼 기왕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보다 돈 많은 사람이 돈으로 떼어가 적어도 10대 재벌 회장이 이 자기 죄를 6개월씩 단축시키는데 6개월에 1조, 1년에 2조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하면 그래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누구를 돕느냐. 최하분위, 5분위에 해당되는 이렇게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서 완전히 쓰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최저임금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보조해주는 이 역근로 장려세로 주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그 얼마나 그게 정의 아니에요? 사회적. 결국 나오면 다 빠져나가.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받습니까? 요만큼은 아니지만 네. 실제로 그 사람이 빠져나갈 때 공짜로 나가겠어요? 아니죠. 언론사의 광고내 씹지 말라고. 그래. 우리 종편 나가면 허구나 어느 회장은 씹지 마라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사 뜯어먹어. 예? 그렇죠. 그다음 뭐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사법기관, 판검사부터 그러니까 정치판에 또 저기 높은 청와대 주변에서 또 뜯어먹어요. 네. 그렇게 하느니 그걸 양성화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네. 법적으로 딱 뜯어가. 법적으로 뜯어가. 뭐 나 최태원이나 무슨 뭐 유명한 뭐 삼성의 누구요 이재용 네. 깜빡 안 살아도 돼. 돈만 내 돈만. 그래서 딱 정해 항목을 최하가 500억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사고 안 칠 거 아니에요. 돈이 아까워서. 그렇죠.
그 사람들 돈은 억수로 구두쇠거든 다. 그러면 그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세금 거둘 필요가 없네. 예,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바로 도와서 어려운 집에 오늘 아침에 어떤 집에 애를 보니까 신문에 이 그냥 정상적인 어떤 집에 애들이 아침에 먹는 식단하고 할아버지하고 둘이 사는 애가 보니까 딱 반찬이 뭐냐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하고 오늘 신문 봤어요. 김치하고 두 개밖에 없대요. 그것만 먹어가 영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도 반찬 사 먹으라고 돈도 좀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왜 이거를 하면 음성적으로 뜯어가지고 지하시장에 뇌물로 들어갈 돈이 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쌓인다. 내가 이 말 하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다 좀 이렇게 하더라고. 너무 급진적이어서 그래요? 그 내가 그 말을 해서 그래서 아마 종편에서 날 안 부르는 것 같아. 왜? 황장수가 나와갖고 재벌들한테 돈으로 때우라고 하니까. 그래 좀 종편에서는 좀 종편이 광고비를 받아야 되는데 광고비를 그걸 받아야 되니까. 돈으로 떼라니까. 네. 모 종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이슈를 안 다뤄버리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 보니까 최태원 검색어 빠졌다 이야기 있더만요. 최태원이 아니라 조양호, 그 대한항공. 조양호가 검색에 빠졌다. 최태원도 빠졌어. 최태원도 빠졌어요. 네. 아, 돈을 많이 줬나 보네. 그 네이버가 네이버가 그래서 돈을 검색어에서 벌었나 보네. 검색어 올리는 것과 돈 버는 줄 알았더만은 검색어 빼주고도 돈을 버는구나. 야, 그 포탈 하나 해가. 정말 요즘에 네이버 하는 짓을 보니까요. 네이버 진짜 어떻게 이거는 제재를 하던지 정말 이제 좀 정말 화가 나요. 댓글 조작하는 거에 댓글창 다 만들어주고 뭐 순공감순, 최신순 해가지고 그 순위까지 다 자기들이 설정해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자기 피해자라느니 그리고 이제 일반 서민들한테는 광고를 뜯어먹고 그 네이버에서 블로그 하는데 거기 이제 영상 같은 게 달리면 자기들 광고를 실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광고비 받고. 그래서 이게 과거에 보면 청와대 홍보수석을 네. 특정 방송사에서 그냥 갔잖아요. 네. 예? 정권을 넘나들면서. 민경호 의원도 KBS에서 했다가 갔고. 그리고 예. 또 지금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에서 청와대에 수석과 비서관으로 이렇게 보내놨잖아요. 윤영찬이 하고. 그래서 앞으로 언론사 현직 출신들이나 언론사 경력이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 청와대나 공직에 갈 수 없다라는 걸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거기 계신 분들 뭐 지금 청와대 한겨레 출신이죠. 김의겸 대변인도 그렇고 그 부사장 윤영찬 그분도 그렇고 다들 좀 경력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아니 경력이 있는데 문제는 현직에 있다가 곧바로 5년 뒤에 가자고. 곧바로 그러니까 현직에 있다가 5년 쉰 뒤에야 청와대로 들어가도 어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한테 그런 걸 적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퇴임 이후에. 퇴임 이후에 마찬가지로 반대로. 언론사가 지금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중차대한데 언론사에 있다가 청와대 수석 들어가고 무슨 들어가면 자, 그 사람이 갑자기 그리 들어가겠습니까? 언론사에 있으면서 얼마나 줄을 서고 충성을 해서 그렇게 가게 되겠어요. 이게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라는 지금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 있잖아요. 네. 뭐 예전부터 그 청와대 출범 시작부터 그분이 이제 하마평에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 바로 못 간 이유가 있잖아요. 너무 티나니까. 그렇고. 너무 티나니까.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한테 1년 시키고. 잠깐 기다려라. 근데 이제 대변인 자기는 받을 줄 알고 있었을 건데 근데 기다리다 보면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부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밀어붙인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청와대 기자들이 질문을 예리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니까 직업적인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건강 이상설도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좀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또 요즘 최근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요즘 유명해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인규 씨. 예. 그분이 또 미국에서 밥 먹는 게 또 걸려가지고 미스 USA인가 한 사람들 쫓아다녔다고 그러더만.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본인이 온다잖아, 근데. 네, 온다잖아요. 청문회를 해주면.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와서 밝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노무현 그 당시 전 대통령이 봉화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검찰에 출두했을 때
9년 5월이죠. 네. 그때 아마 그게 있었을 거예요. 저기 문재인 변호사가 그때 뒤에서 버스에 내릴 때 같이 갔잖아요. 같이 있었죠.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네. 그래서 이인규 말로는 동영상 촬영을 했고 본인이 또 이렇게 진술해서 서류로 만드는 게 영구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회만 해주면 이제 자기가 가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데 1억짜리 시계 2개 피하제, 네. 1억짜리 2개면 2억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받았다고 2006년 5월인가 받았다 그러잖아요. 박연차한테서. 그러니까 준 사람 받은 사람 나오고 시점 다 나와요. 그럼 범죄가 성립된 거 아니? 그렇죠. 뇌물죄는 안 받았다고 해도 준 사람이 줬다고 하면. 근데 이건 둘 다 준 사람도 줬다고 했고 받은 사람도 받았다 했고 시점까지 나왔어. 네. 뭐 때문에 줬다고도 나왔고 생일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버렸다는데 버렸다는 거는 법적으로는 의미 없는 이야기잖아요. 어차피 받은 때 이제 범죄가 성립이 되니까 사실 뭐 버렸다는 거 의미가 아, 없는 그 거죠. 괜히 버렸다는 바람에 논두렁에 시계 찾으러 가자고 한동안에 네. 열풍이 일었죠. 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끄집어 내 가지고 그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잖아요, 사실은. 네. 그 지금 미국에서 있는 이 양반이 나와 가지고 사실은 그게 국정원 작품이었다. 요 발언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발언은 중요한 겁니까? 국정원의 작품이었다. 그 네. 사실을 흘린 게 중요합니까? 흘린 거를 처벌을 하려면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계가 먼저고 그다음에 시계를 어떻게 버렸다라는 말을 언론 KBS나 그게 왜 이런 나왔냐? 예. 이렇게 나가야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선우가 시계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시계를 버렸다라는 말만 국정원이 공작해서 언론사에 검찰을 시키다가 언론사에 흘렸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지금 그 전에 뭐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한 행동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 그 전 대통령도 당한 거다, 국정원에 당한 거다. 요거를 아마 좀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럼 1억이고 한 개 2개면 2억이면 특가법이죠. 예, 뇌물의 특가법인데 그러면 10년 이상 네. 무기징역인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공소시효가 네, 얼마예요? 뇌물죄 이런 분들은 15년 이상 될 거예요. 예. 그러면 15년이면 지금 뭐 그게 2006년이니까 받은 게 네, 아직 멀었죠. 그러면 아직 공소시효가 한참 남았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인규 그 전 준수부장이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오직 그 국정원에서 공작을 했다. 요것만 얘기할 것 같지 않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약간 발 빼는 것 같아요. 이제 오라 해놓고는 온다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민석 의원은 계속 오라고 그러던데요. 그 운동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운동한 네. 사람은 좀 네. 단순하거든. 네, 그래서 그냥 오기만을 바라는데 저도 그냥 와서 한번 시원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 문제는 네. 이게 그분은 노회하니까 시계만 이야기하는데 시계만 있겠습니까? 예? 청문회 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청문회 때 시계 이야기만 하겠냐는 거지. 그 이제 절대로 이인규 오지 말아요. 이제 오늘부터. 그 비슷한 예가 이 국정원 사찰이잖아요. 사찰. 네. 그래서 이제 최동욱 혼외자 사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저는 정말 웃긴 게 최동욱 혼외자 뭐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는데 그 혼외자가 뭐예요? 바람나서 애기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자기가 바람나서 애기 나서 현직 검사 있을 때. 네, 현직 검사 있을 때 그 바람 나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부정행위 간통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부인이 명분- 하는 술집에 네. 부하들을 데리고 술을 먹으러 네.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이 현직에 있을 때 그 내연녀 되는 분이 술집을 하고 검사들이 거기에 술을 먹으러 갔다면 네. 그것이 업무상에 여러 가지로 뇌물죄와 자연스럽게 뒤섞일 염려가 있는 그런 문제가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종 이권 개입에 영향도 있는 거죠. 그런 네. 것들이 그 술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게 부산 아닌가요? 그 오션시티라고 그 밑에 지하에 보면 오션시티라고 이영복 씨라고 그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지. 지금 LCT하고 네. 또 옛날에 그분이 또 사건이 와 있을 때 무슨 다대 만덕지구 무슨 사건에가 큰 사건으로 깜빵함 갔다 왔어요. 그때도 국회의원 여러 사람 걸렸어. 입을 막아가지고 그 네, 사람 그 아주 입이 유명했죠. 무겁기로 네. 소문났는데 아마 그분 돈 안 받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나도 그분 좀 아는데 거기 이제 이 오션시티 타운가 네. 거기가 해운대에 있잖아요. 해운대 그랜드 네. 호텔 옆에 있어요. 그 지하에 이제
이 솜이라고 룸살롱이 있고 지상 15층인가에 피아노 치고 하는 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마담으로 있었다 그러죠. 위에 바에. 아니 그러니까 그 혼외자가 있는 거를 사찰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거는 뭐 그 정보를 네. 누설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있으면 네. 처벌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거기에 네. 똑같이 짚어봐야 될 문제가 공직자가 아니 그건 혼외자나 연인이 있을 수도 있지요. 문제는 그렇다면 그게 지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단절돼 있었다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술집을 하면서 거기에 드나들고 막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한마디로 청렴이나 뇌물하고 연결되기가 십상인데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뭐 그리고 그 최동욱 그분의 자녀가 좀 아프지 않았나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또 그 자녀 데리고 와서 퇴임식 때도 네, 그 부인하고 했었잖아요. 자녀하고 네. 앉아 있었죠. 아니 그런 모습들이 문제인 거지. 지금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보다도 대한민국의 이 좌파라는 사람들이 저는 균형 감각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주면 그래도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전부 다 외눈박이가 돼가지고 최동욱의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면서 그걸 흘린 것도 문제라면 그건 인정을 해요. 네. 마찬가지로 이인규 씨 부분에서 국정원에 누가 흘린지 모르지만은 국정원에서 흘린 것도 처벌하고 근데 항상 보면 본질이 있고 그 본질에서 그렇죠. 파생된 파생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파생물과 본질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지 이거를 좀 가려가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진짜 최동욱 검찰총장 그 양반은 자기가 검사 시절에 간통죄 처벌 안 했어요? 그런 건 안 맡았겠죠. 네? 아니 그렇게 남을 말이죠. 그 검사라는 직업이 그거 아닙니까? 결국 현장 잡아가지고 간통도 해놓고는 자기들은 처벌하면서 자기들은 그런 짓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데 그 무슨 최동욱 혼외자, 그 최동욱 씨는 혼외자가 계속 나오니까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의 본질이 뭐 불법 사찰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좀 사생활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권이 그 굉장히 도덕적 칼날을 가지고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사람이 죄 중에서 제일 큰 게 뭔지인 줄 아십니까? 어떤 죄입니까? 위선의 죄예요. 사실 대통령 된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았던 의혹 규모가 네. 딴 사람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큰 건 아니에요. 적죠? 그죠? 네.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그 사람만 문제가 됐어요? 본인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도덕성을 강조했던 정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있는 이 정권은 이제 나중에 어찌 되겠습니까? 한때는 친정부였던 뭐 경향신문이라든지 한겨레 신문도 네. 그 당시 보도할 때만 해도 그 도덕성에 금이 갔다 하면서 엄청 그 비판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친노 세력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뭐 이제 사건이 그렇게 가니까 전두환, 노태우 뭐 이런 사람이 뭐 조가 나오고 몇천억씩 뭐 추징을 받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충격을 안 받잖아요. 왜 안 받을까요? 아니 뭐 저기 그랬을 것 같아 이러면서 예? 그랬을 그렇지 것 않습니까? 같아. 예. 쫙 걷어가지고 기업들한테 쫙 걷어가지고 뭐 다 YS 아들, DJ 아들이 사고를 쳐도 그랬을 사람들이 것 같아. 별로 충격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전 맞죠? 대통령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뭐 줄줄 나온다고 사람들이 별로 충격 받습니까? 아 관심도 없잖아요. 관심도 재판에 없죠. 오지도 않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그것도 상대적으로 남에 비하면 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라 해가 이제 국업공무원까지 적폐를 갖다가 청산 대상으로 세우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정권이 나오면 어찌 될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예? 정말 궁금하네요. 나는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네. 예? 그때는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아니 그거 하나만 해도 그래서 내가 국립대학을 몇 개 만들어야 네. 된다. 거기서만 해도 갈 사람이. 자급자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때 다음에는 네. 퇴임 이후에 이 정권에 있던 사람이 사는 동네는 지하로 파야 돼. 왜요? 예? 왜?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지 말라고. 아, 왜냐면 높은 데 있으면 뛰내리니까. 두루미 마을처럼 여기 마을로 가나? 두루미 마을이 왜 두루미 되고 싶은 줄 날고 싶어서. 두루미 맞죠, 두루미 마을. 두루미.
하여튼 그쪽 분들은 어쩌면 저쪽으로 넘어갈지도 모르죠. 저쪽에서 받아주겠어요. 넘어갈지도 모르지. 그렇게 좋아서 파주 근처에다가 땅까지 사놨는데. 아유, 우리 북한에서 우리는 안 받아준다. 옛날에 한국 사람 중에 사기친 놈 하나가 싱가포르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가서 기순합니다. 무슨 뭐 공화국 만세 받아주십시오 했는데 안 받아. 북한에서 한국에 연락해가 야 데리고 가라고. 아니 김포 어떤 사람은 네. 두만강을 넘어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잡아다가 다시 그냥 잡아가라고. 아 북한도 선택적으로 받는군요. 넘어가는 것도 아무나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퇴임 후에 절로 넘어가는 게 한국에서 퇴임 후에 범죄자 될 건데 저쪽에서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겠네. 안 받아주지. 공화국은 사상이 불량한 사람, 네. 부패한 사람은 안 받습니다. 그 나라가 존재하긴 할까요? 아, 저 나라는 오래 갈 거예요, 내가 볼 때. 아, 이쪽 요즘 이 나라보다 네. 더 오래 갈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뭐 또 알아서 운이 좋아갖고 네. 그런 징조가 좀 보이잖아요. 오래 갈 것 같은. 네. 그까지만 알겠습니다. 더 하면 또 나도 네. 문 좀 닫을라. 너무 말이 좀 네. 셌던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수위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뭐 더 할 말씀 없으시죠? 아,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강진의 여고생이 아 여고생 산에서 발견된 산꼭대기에 아 그거 시신이 네. 그래서 저걸 여고생을 메고 산으로 올라갔냐. 여고생이 70kg. 그래, 70kg 덩치가 굉장히 컸다며요. 네. 그래서 70kg 여고생을 그 죽인 아빠 친구라는 사람이 메고 올라갔냐, 산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원래 시체가 더 무겁잖아요. 더 무거워지잖아요. 또. 네. 그리고 더 의심스러운 건 이제 머리를 네. 머리가 있다 없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머리를 그 1cm 정도로 해서 다 깎아놨다는 거예요. 그 칼로. 그러니까 발견됐을 때 그 여고생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랬나? 여고생처럼 안 보이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죠. 이 증거를 다 DNA를 없애려고 해보면 될 건데. 싹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또 그거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더? 그래서 좀 수상한 점이 뭐 저 사람들이 과연 노렸던 게 뭘까도 싶으네요, 그죠? 그렇죠. 그냥 여학생도 아니고 그리고 여학생을 데려다가 머리까지 깎았다는 거는 뭔가 그 계획된 범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에 그 개를 사랑하는 단체가 그 사람 키우던 개가 200마리 된다며. 네. 이제 그 개는 다 굶어 죽는 거. 보신탕은 매냈지만은. 아니 그 사람이 그 주인이 그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데 굉장히 좀 수줍고 근데 뭐 내연녀가 4명이 있다고 내 집 그래? 살림을 한다 소리도 있는데 수집으면 내 집 살림을 하나? 그러면서 이제 성격은 좋고 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중적인 면이 있지 않았을까. 옛날에 강호순이라고 기억나지요? 네네. 이게 아주 입장하게 이렇게 호리호리하게 생겨가 에쿠스 몰고 다니면서 여자들 옆에 태워가지고 연쇄살인을 그때 한 7, 8명인가를 했잖아요. 연쇄살인 하니까 생각나는 그 연쇄살인범 있잖아요.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순천에 있을 때 네. 유영철이? 아니 문무일 검찰총장이 왜 유명해졌는지 아시죠? 나 잘 모르는데 검사들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그 지존파인가? 아, 지존파 알지 네. 알지. 내 거기에 네. 영광군 네. 불갑 사거리를 네. 내 거기를 지나갔거든요. 언제요? 근데 거기에 당시에 지역구 의원이 그때 광주 여대인가 무슨 대학의 이 총장 이사장 출신이에요.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었어. 그런데 그분이 자기 지역구라가 거기 맨날 다녔대, 주말에.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거기 서갖고 주민들하고 막 이야기도 했대, 그 사거리에. 근데 자기가 뭐 가슴이 서늘하다는 거예요. 걔들이 어이구 어우님 가서 삼겹살이나 걔들 맨날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었다잖아요. 그러면서 시체를 태웠다잖아. 좀 먹으시오 할 때 그때도 그 근처로 다녔대. 그럼 그러자 하고 가서 또 소주 한잔 했을 거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면 걔들이 노린 게 뭔가 하면 한국 사회에 무슨 썩은 상류층을 다 처단하자 이런 그런 거였죠. 그런 거였는데 어이구 뭐 자기도 그 생각만 하면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게 그냥 일반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 수사를 했던 검사가 지금의 문무일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한 지존파 그지? 네, 교본이 이제 검찰 실무로 나와가지고 이 수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연쇄살인 하니까 지존파가 생각이 나네요. 그 어떤 게시판에서 글을 읽었는데 그 생존했던 여자가 쓴 글이에요. 아, 거기 한 명이 막 네. 자 끝까지 살려줬어. 네, 살려줬어요. 그래갖고 철망에 다른 있던 부부는 다 토막이 돼서 불에 타서 사라지고 이러는데 얘만 끝까지 숨어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네. 그 탈출한 게 그 여자가 그러니까 다 데리고 왔대. 사람들 다 데리고 그 집에 오면은 그 남자들이 일단 다 이제 성범죄를 하죠. 근데 자기도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자기 죽이지 말아달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얘를 좀 좋게 봤나 봐요. 그래, 좋게 봤네. 네, 그래가지고 그 남자랑 이 여자도 살아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때는 이제 밖으로도 나간대요. 데리고 나간대. 근데 그날 데리고 나간 날 무슨 병원인가를 갔는데 자기가 그때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맞아, 맞아. 네. 그래가지고 탈출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잠깐 뭐 눈을 비운 사이에 자기가 막 탈출을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네, 맞아요. 사실은 그때가 한 번이 아니고 그 전에도 한번 시도를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네, 걸려서 맞아, 잡혔죠. 죽는다 생각했는데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살아나서 경찰한테 이제 나왔는데 이 경찰이 그 여자를 데려다가 그냥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이제 가족인 것처럼 해서 이제 좀 숨겨가지고 그 지존파를 찾아가서 이제 검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아직도 영화로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사건 자체가 잔혹해서 영화로 만들면 정말로 이거는 이 충격이 클 것 같아서 그런가. 그 사건은 아직 네, 미국 영화로도 안 나오고. 우리 왜 그 미국 영화 보면 텍사스 뭐 이런 데서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더 아니에요? 무서운 사건이에요, 네. 맞아요. 그 부부를 태워다가 그 뭐 골프 치던 부부였나? 하여튼 부부를 태워다가 그 보는 앞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네. 토막살인되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네 그런 것도 그리고 있었고. 죽으면서도 걔들은 막 자기 할 말 다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죽었죠, 사인.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자료만 보는데 정말 좀 끔찍해서 저 그 여자 글을 읽으면서도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끔찍해서. 아이고 유영철 거는 또 안 그런 줄 알아요. 아 유영철도 그래. 유영철이가 여자들을 죽여가 자기 뭐 빌라 같은 데서 그 시신을 어디다 버리는 줄 알아요? 어디요? 저기 신촌 뒤에 모 대학 뒤에 네. 예? 네. 거기 이 산책로에다가 다 버렸잖아요. 발견이 안 됐나? 아, 그 나중에 이제 유영철 진술해서 그 사람들이 맨날 거기 산책 다니는 데야 서울 도심에 그 대학 뒤에. 그 유영철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그 영화로 나온 거 도망자? 네, 추격자. 추격자인가? 네. 네. 거기서 보면은 빌라에다가 네. 너무 징그러웠어요. 아주 그거 봤을 때.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살면서 그런 일 안 당하고 안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예전에 집단 자살 사건인가? 그 오대양. 그 오대양이죠. 네, 그 오대양.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그 시절에는 좀 끔찍한 사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좀 뜸한데 좀 뜸해야죠. 근데 요즘에 뜸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뭐 규모는 좀 축소됐을지 모르겠는데 좀 엽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배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눈이 이렇게 싹 이렇게 작아지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딱 깔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호러킨으로 예? 이제 좀 더더워지면 이제 배 변호사의 특집 남양 특집 특집으로? 예, 네. 호러킨 배승희로 이제 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